아, 진짜 내가 아까 왜 그랬지? 미쳤나봐, 진짜.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낮에 했던 말이나 행동이 떠올라서 갑자기 이불을 퍽퍽 걷어차본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욱해서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 짜증을 냈거나 직장 동료한테 굳이 안 해도 될 가시 돋친 말을 툭 던져버린 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면 그제야 밀려옵니다. 아, 내가 진짜 미쳤지. 대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을까? 내 성격이 진짜 이상한 건가? 다들 공감하시죠? 평소에는 진짜 천사같이 착하고 이성적인 분들도 어떤 날은 유독 날이 서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콕콕 찌르곤 합니다. 별거 아닌 농담에도 정색하게 되고 평소 같으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일에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죠. 우리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멘탈이 남들보다 약해서?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방금 여러분이 이불을 차며 후회했던 그 뾰족한 감정들, 여러분의 본래 성격이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서 벌어진 아주 생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유독 어떤 날엔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변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난리가 나고 있는지 전부 다 털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다 보실 때쯤이면 매일 밤 이불 차며 내 성격을 탓하던 여러분의 일상에도 꽤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 속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왜 욱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먼저 뇌 안쪽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편도체라는 녀석입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 뇌의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해요. 공포, 분노,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확 느끼게 만드는 곳이죠.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이 편도체가 웽웽거리면서 경보를 울립니다. 야, 지금 위험해. 화내. 싸워. 하면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아주 예민하고 열정적인 친구죠. 그리고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만났던 아주 깐깐하고 이성적인 모범생이죠. 이 전두엽은 뇌의 최고 경영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꽉 붙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이 두 녀석이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외부에서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편도체가 야, 화내, 엎어버려 하고 경보기를 막 울리려고 하면 똑똑한 전두엽이 딱 나타나서 편도체를 진정시킵니다. 어허, 참아. 여기서 화내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어. 그냥 네가 한번 웃고 넘겨. 이렇게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조절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발생합니다. 유명한 뇌과학 연구진이 수면 부족과 감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밤새 푹 자게 하고 다른 그룹은 밤을 꼬박 새우게 하거나 잠을 아주 조금만 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징그럽거나 화가 나는 자극적인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뇌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충격적이게도 잠을 못 잔 사람들의 뇌에서는 그 화재 경보기인 편도체가 푹 잔 사람들에 비해 무려 60%나 더 과격하게 날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뇌에 불이 난 수준인 겁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미친 듯이 경보를 울려대는 거죠. 아니, 편도체가 날뛰면 브레이크인 전두엽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뇌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뇌 부위 중에서도 에너지를 제일 많이 깎아먹는 아주 비싼 엔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없으면 가장 먼저 파업을 선언해버리는 부위이기도 하죠.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화재 경보기인 편도체와 브레이크인 전두엽을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즉 이성적인 뇌인 전두엽이 셧다운돼서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감정의 뇌인 편도체 혼자서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유독 신경질적이고 작은 농담에도 욱하고 결국 후회할 말을 쏟아낸 건 여러분의 성격이 파탄 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전두엽이 잠을 못 자서 파업을 해버리는 바람에 감정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극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 태세를 취하려는 뇌의 본능적인 생존 반응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잠을 못 자면 우리 감정에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엄청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수면의 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는 단순히 전원을 끄고 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 상태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야간 심리 치료가 진행되는 시간이에요. 낮에 우리에게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 창피했던 일,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낮에는 그 기억들이 감정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밤에 깊이 잠들고 렘 수면 상태에 빠지면 뇌는 그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싹 걷어냅니다. 즉, 기억이라는 알맹이에서 감정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를 안전하게 분리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제 나를 그토록 화나게 했던 일이 더 이상 어제만큼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아, 어제 과장님이 그런 말을 했지. 기분은 좀 나빴지만 뭐 어쩌겠어 하고 그냥 하나의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시간이 약이 아니라 수면이 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을 줄이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이 렘수면이라는 야간 심리 치료를 받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겪었던 기분 나쁜 감정, 짜증, 분노라는 쓰레기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내일의 뇌로 고스란히 이월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상태로 다음날을 맞이하는 거죠. 그 쓰레기통이 꽉 차서 찰랑찰랑한 상태니까 누가 옆에서 살짝 툭 치기만 해도 분노와 짜증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라면 넉넉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이성적인 전두엽의 여유 공간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자꾸 예민해지고 결국 후회할 짓을 하고 밤마다 이불을 차며 괴로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발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내 인성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 파업과 감정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은 탓이라는 걸 아셨죠? 그럼 이제 방역에 나서야죠. 일상에서 고장난 감정 브레이크를 다시 고치고 평온함을 되찾는 현실적인 뇌과학 비법 3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화가 나는 순간 내 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기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욱하고 짜증이 솟구치는 순간 마음속으로 3번만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한테 화가 난 게 아니다. 내 전두엽이 피곤해서 파업한 것뿐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 분노의 원인을 100% 상대방이나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제가 나를 무시했어. 이 상황이 너무 엉망이야 하면서요. 하지만 원인을 수면 부족으로 돌리는 순간 상대방을 향한 적대감이 훅 떨어집니다. 아,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편도체가 날뛰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제3자처럼 바라보게 되는 메타인지가 켜지는 거죠. 메타인지가 켜진다는 건 잠들어 있던 전두엽이 다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땐 무조건 나 지금 피곤하구나 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15분만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잔 상태에서는 절대 카톡으로 싸우거나 중요한 문자를 보내거나 홧김에 이별을 통보하거나 상사에게 따지는 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전두엽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글은 100% 이불킥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당장 쏟아내고 싶을 때 딱 15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다려보세요. 뇌과학적으로 폭발하는 감정의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가라앉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딱 그 시간만 참으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던 감정이 조금 잦아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겠네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돌아옵니다. 진짜 화내고 싶다면 푹 자고 일어난 내일 아침에 나에게 그 권한을 넘기세요. 셋째, 감정 쓰레기통을 비우기 위해 수면빛 갚기입니다. 평일에 잠을 덜 잤으면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단순한 은행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틀 밤을 새웠다고 3일째에 30시간을 잘 수는 없잖아요. 이미 며칠 동안 수면이 부족해서 예민해져 있다면 카페인으로 억지로 뇌를 속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무조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1시간 앞당기세요.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야간 심리 치료인 렘 수면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딱 하루만, 정말 딱 하루만 폰을 멀리 두고 평소보다 푹 자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짜증과 우울함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번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뒤 후회했던 게 내 성격이 꼬여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제대로 쉴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낮에 누군가에게 예민하게 굴었다고 해서 난 진짜 왜 이 모양이지,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고 그 스트레스는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들어서 결국 내일 또 짜증을 내게 되는 무서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뿐이거든요. 나 자신을 몰아쓰며 마음을 수양하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알게 된 뇌과학의 지혜를 써서 그저 편안한 이불 속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참을성이나 좋은 인성은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밤 푹 자고 일어난 맑은 전두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